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의 입문 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에 계속 이어서 그 언급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강의로 바로 수학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상수라는 것은 미리 그 수학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특별한 값을 뜻하게 됩니다. 컨트롤 T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소스 텍스트에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션 랭귀지 메뉴에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매스 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math.pi를 비롯한 몇 가지 수학 상수 값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를 확인을 좀 해보면 mathpy, math2, log2, log10e, ln2, ln10, sqrt2, sqrt 1, 2 pi부터 시작해서 sqr 1, 2까지 해서 총 8개 수학 상수값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ath.pi를 이제 그냥 바로 입력을 해서 이제 찍게 되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원주율 값 3.141592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그 수학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릿수가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좀 정밀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수치를 이제 일일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학 상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math2 값은 2.718 바로 흔히 이제 오일러 상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익숙한 sqrt2 math.sqrt2 그러면은 1.414 바로 이제 이 값은 루트 2의 바로 값이죠. 제곱근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근의 값입니다. sqrt 1, 2는 그 루트 2를 2분의 1 한 절반으로 나눈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값들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수치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상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그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비교적 그 정확한 상수값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애프터 이펙트가 준비를 해준 이 수학 상수를 사용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학 상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하게 mathpi와 sqrt2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일단은 간단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바로 math sqrt2 바로 이제 그 상수 2를 제곱근을 취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값 1.4142 그 값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값을 얻기 위해서 sqrt2 수학 상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다음과 같이 math.sqrt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그대로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루트 2라는 그 값 자체가 수학적으로 좀 자주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수학 상수 값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왕에 이야기하는 거 그 sqrt 함수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제곱근을 구해주는 이 sqrt 함수가 입력을 받고 있는 그 값이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일 경우 어떤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값이 이제 증가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진 않지만은 분명히
어떤 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서 값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시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제 그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서 판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솔리드 레이어에 대해서 바로 라이트 온 이펙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라이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 쪽에 라이트 온 이펙트가 있죠. 적용을 해서 이 브러쉬 포지션 부분에 어떤 그 키프레임을 넣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브러쉬 포지션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넣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인이 그에 따라서 그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무수한 그 포인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브러쉬 사이즈를 통해서 그 두께감을 조정할 수 있고, 사이즈가 좀 작았을 때는 작은 점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격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브러쉬 스페이싱 값을 바꿔주게 되면은 좀 더 띄엄띄엄 포인트가 생기도록 할 수도 있고, 더욱더 조밀하게 포인트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브러쉬 포지션에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이제 증가되는 어떤 시각적인 특징을 판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브러쉬 포지션에 일단 키프레임을 다 삭제하고 Alt 클릭, 바로 이 이펙트 부분에서 다음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그 x 언더바 po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값을 time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y pos 값은 다음같이 mass.sqrt 가로 열고 x pos 값을 그대로 받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브러쉬 포지션은 x, y 두 개의 좌표 값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죠. 브라켓을 열어서 x 언더바 pos, y pos 대괄호 닫고 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x 포지션, y pos 이런 변수 값을 현재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고 값이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이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그 값의 대입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제 대입이 되는 그 대상을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브러쉬 포지션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로 equal 연산자상에서 대입하지 말고 뒤에 .value라고 입력을 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에러 메시지 없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는데 위치가 이제 00 위치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고, 그 값이 이제 증가되는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너무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일단 이제 그 값이 출발하는 지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 Y축 위치를 플러스를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포지션 해상도는 128070입니다. 그래서 720 해상도를 2로 한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 위치가 여기로 와 있죠. 그 다음에 증가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타임 곱하기 1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 갈 수 있죠. 곱하기 80 그러면 역시, 그래서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완만한 커브 형태를 띠면서 쭉 증가하고 있죠. 이 Y축의 변화율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 SQRT에 들어가고 있는 그 값을 더욱더 크게 곱해서 확인을 해보죠. 곱하기 40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이제 그 형태가 값이 이렇게 감소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의 기본 축은 이 위치가 00죠. 00에서 이 방향으로 1280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아래쪽이 바로 Y축으로 720 그 값으로 증가되는 방향이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XY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쪽 방향이 위쪽 방향이 증가되는 방향이지만은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은 아래쪽 방향이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감소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지 유틸리티에 있는 그 플립 기능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실제로 이제 그 Y축이 증가되는 위쪽으로 증가되는 형태로 이미지를 이제 뒤집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미지 유틸리티의 플립 기능을 사용해서 판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뭐 우리의 일반적인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이 SQRT 즉 제곱근을 구해주는 이 함수가 일정한 어떤 그 상수가 아니라 값이 계속해서 바뀌는 타임과 같은 값이 바뀌는 변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값의 증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루트 2와 같은 이런 그 제곱근 그 값이 어떤 경우에 이제 쓰일 수가 있냐면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제곱근을 취해할 모든 계산에 다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제 단순한 케이스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까 숨겨놨던 타임 대신에 SQRT 1이라는 얘기는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니까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1.4141 4는 당연히 2가 나오게 되겠죠. 16은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얻어지는 값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곱의 역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곱근을 사용해서 정사각형의 면적이 주어졌을 때 그 면적값을 베이스로 해서 한 변의 길이를 얻어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SQRT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 스퀘어 루트라는 뜻입니다. 스퀘어는 이제 사각형을 뜻하게 되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수치를 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제곱근이 얻어주는 그 값은 결국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면은 그 정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값이 4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을 바로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한 변의 그 길이가 얻어지는 거죠. 면적이 16이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가 되는 셈이죠. 면적이 2라고 하게 되면은 뭐 1.4 얼마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를 자꾸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바로 정사각형 쉐이프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현재 이 렉탱글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보게 되면
330 정도로 되어 있죠.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주어진 정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그 크기를 줄여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현재 사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익스프레션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줍니다. 일단은 먼저 그 최초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정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그냥 곱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렌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 값 중에서 바로 0번째 인덱스의 사이즈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x, y 값이 지금 똑같은 정사각형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한 축의 사이즈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에어리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렌스 곱하기 렌, 그러면 이제 면적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면적 값을 바로 곱하기 2분의 1로 해줍니다. 그리고 얻어낸 면적을 바로 sqrt area 이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면적 값을 베이스로 해서 제곱근 값을 구해주게 되겠죠. 지금 이제 대입이 되는 그 값이 단일 값이 아니라 x, y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니까 브라켓 열고 다음같이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브라켓 리절트 콤마 리절트로 만들어줍니다. 값이 이제 그 대입이 돼야 할 대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금 명시를 안 해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로 세로 이제 크기 300에서 212.1 네, 그 값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바로 원래 300 곱하기 300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크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공학용 타입으로 해서 원래 그 가로 세로 크기가 300픽셀이었죠. 300 곱하기 300 네, 9만이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0.5 바로 이제 45,000에 대한 누드 값을 취하게 되면은 바로 212라는 그 값이 나오고 있죠. 212.13 결과적으로 그 값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면적을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2배로 키운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곱하기 2를 했을 때 보게 되면은 그 크기가 원래 300에서 424.3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00 곱하기 300 면적보다도 2배 면적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424.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제 sqrt 함수를 사용해서 면적을 베이스로 해서 값을 구하고 있는데 면적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기존의 이제 길이를 바로 스퀘어 루트로 취해서 값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코드를 다음같이 바꿔주겠습니다. le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기존의 그 한 축이 가지고 있는 길이 그 값을 바로 mass.sqrt2로 즉 준비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매스에 있는 바로 수학상수 mass.sqrt2를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300이라는 길이 곱하기 루트 2니까 뭐 1.424 그 값을 그대로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사이즈 값을 n
len 값으로 대입을 시켜줍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면적을 2분의 1만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1 나누기 math.sqrt2 그러면은 네, 면적이 줄어들어 있는 그 상태의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나누기 math.sqrt2 대신에 바로 이 부분을 수학상수 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math.sqrt12 네, 이 값으로 대체를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sqrt12가 루트 2를 2분의 1 한 그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7 얼마 정도 되는 그 값이죠. 그 값을 곱했을 때 현재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길이를 구해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sqrt 함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그 주어진 면적 값을 베이스로 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길이를 루트 2 값을 취해서 배로 커진 길이 또 2분의 1만큼 축소된 길이를 쉽게 얻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math.py 상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사랑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역시 똑같이 일단은 먼저 math.py 값이 어떤 값을 찍어내는지 확인해보죠. math.py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주율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원주율 값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이 가지고 있는 지름이 네, 바로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름에 비해서 원의 둘레가 바로 3.14배만큼 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이제 수학적인 상수로 바로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파이 r이라는 그런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파이 값은 3.141597 그 수학 상수 값이 되겠죠. 여기서 r은 바로 지름이 아닌 반지름 값을 뜻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원의 둘레 값을 구해서 이것을 어떤 모션 그래픽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바로 어떤 원의 그 회전에 따라서 정확한 이동 값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그런 바퀴 모양의 휠이 굴러갔을 때 그 둘레만큼 굴러갔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원이 있으면은 이 지점을 이제 스타트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네, 한 바퀴 결과적으로 이제 360도가 되는 거죠. 360도 한번 회전을 했을 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 원의 둘레와 전진한 길이가 네, 정확하게 같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이 원의 회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서클을 하나 생성을 해서 이름을 휠이라고 바꿔놓죠. PL 기능 대신에 스트로크만을 사용해서 두께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쉬 기능을 사용해서 약간 점선 형태로 된 모양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네. 아무튼 지금 이 엘립스 패스 쪽에 있는 이 사이즈 값을 보면 34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0 정도로 줄여놓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바로 이 트랜스폼이 있는 로테이션에 따라서 즉 이렇게 굴러갔을 때 자동적으로 X축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지션 부분에 다음과 같은 익스프레션 코드를 넣어줄 수 있겠죠. 일단은 x 언더바 pos 값을 그냥 단순하게 현재 자기 자신의 회전을 그대로 대입을 받도록 합니다. y 위치는 원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밸류 인덱스 넘버 1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pos y pos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테이션을 제가 적용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전을 걸면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전진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 회전에 따른 앞으로 전진하는 그 위치가 사실 이제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제 그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사이즈가 200이란 얘기는 바로 지름이 200이란 얘기죠. 원주를 이제 이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2파이 r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2 곱하기 mass.pi 곱하기 반지름 값은 그러면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628이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의 둘레 값이 628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원이 한 바퀴 360도 회전을 했을 때 X축으로 628만큼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로테이션 값을 360으로 바꿔보죠.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그 회전되는 X축으로 이동한 그 값을 보게 되면 360이죠. 뭐 우리가 기대했던 수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이제 다음같이 한번 수정을 해보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지름 값은 20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알 수 있겠죠. 다음같이 먼저 R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엘립스 패스의 사이즈를 나누기 2한 값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CL 서클 렌스의 의미로 CL 변수를 만들어서 다음같이 R 2 곱하기 mass.pi 곱하기 R 2 파이 R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쉐이프가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 그 앵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알아냅니다. 자기 자신의 로테이션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앵글 값이 360도가 되면은 이 CL 값과 같은 비율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x 언더바 pos 그 값은 현재 앵글 값을 360으로 나눠서 그 회전된 비율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된 그 비율 값을 바로 CL 값으로, 즉 원의 둘레 값으로 곱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x pos 값이 결정이 되겠죠. y pos 값은 원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넘버 1번의 위치를 그대로 받도록 합니다.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최초에 이제 이 원의 사이즈 값을 얻어낼 때 저는 이제 사이즈를 바로 단순히 대입을 해서 나누기 2를 하고 있죠. 이 사이즈 값은 이제 x, y 두 개의 값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xy 가로 세로 길이는 똑같으니까 x 위치의 값을 얻어내주죠. 그것을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반지름 값이 구해지게 되겠죠. 이제 이 로테이션 값을 다시 원래대로 배치를 해놓고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마치 이제 실제로 휠이 지면과 맞닿아서 굴러간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죠. 네. 이제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있죠. 바로 정확하게 628.3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둘레값과 똑같은 값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로테이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 키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서 1.6 정도 넣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둘레 길이만큼 맞는 그런 속도, 그런 느낌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mass.pi, 바로 수학적인 원주율 값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서 이 같은 회전 모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학 상수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까지만 해놓겠습니다. 뭐 나머지 그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새로운 익스프레션 강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기초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mass.pi, mass.sqrt, mass.sqrt 이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두시길 바랍니다.